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봅니다. 자, 알테오젠이 3월 18일 날 22만 2천 원 고가를 찍고 나서 조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2평 선도 이탈을 했고요. 자, 22평을 이탈한 이후에 62평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지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고가에 물려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이쪽 구간, 그렇죠? 지금 보면 싸 보이는데 요거 여기까지 딱 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비싼 가격대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다 보면 여기가 비싸 보이던 게 지금은 싸 보이죠. 뭐 그런 좀 착시 효과가 좀 있다. 근데 이쪽 구간도 그렇고요. 이쪽 구간도 그렇고요.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에 먼저 반영한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 악재들이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하락할 때 악재가 쫙 쏟아져 나오죠. 그 악재는 뭘까요? 뭐 법적 소송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뭐 특허 소송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자, 이런 시세를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돈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시세가 나왔다. 그렇죠? 올라갔다. 그럼 무슨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매수하는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약에 알테오젠의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어요. 머크와의 뭐 개별적인 그 정보를 우리가 따로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 자리에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요? 말로 해서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돈을 끌어와서 주가를 위쪽 방향으로 확 잡아당길 수 있을까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시가총액이 막 9조네 10조네 그리고 고가까지 따지면 30%더 추가해야 되니까 11, 12조 뭐 요 정도 폭이 나올 텐데 이런 주식들을 막 수조 원씩 갖다 넣어가지고 주가를 위쪽으로 확 띄워버릴 수 있을까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주식 시장이 시세를 내는 그 상황은요. 철저하게 방향성이 그쪽으로 흘러가야 되고 누군가의 의도에 의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택은요. 이건 잘 들으세요.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택은 앞으로 좋을 부분입니다. 앞으로 좋을 부분.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이런 시세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시세가 만드는 과정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알테오젠이 지금 실적 간단하게 한번 보면 알테오젠 지금 적자잖아요. 적자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된다고요. 그게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적인 사항인 거지. 우리가 뭐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그런 종목만 찾아다닌다 그러면 큰 시세를 먹을 수 없어요. 어쩌다가 한두 번씩 우리가 큰 시세를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꾸준하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시세 원리예요. 시세 원리.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데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 주도주가 조정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진 겁니다. 아무리 미증시에서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증시에서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서 그 한국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막 시장에 폭락 나오려면 뭐가 빠져야 되나요? 종목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예요? 알테오젠을 포함한 바이오, 그렇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또는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실제 하락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시장이 빠지는 게 먼저일까? 그 다음에 종목이 빠지는 걸까? 아니면 종목이 빠지는 게 먼저일까? 그 다음에 시장이 빠지는 걸까요? 종목이 빠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조정받을 구간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해서 우리가 종목을 매도하는 그런 매매는 좋지 않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시세가 진행되는 원리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이런 시세의 원리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월 1일부터 4월 3일 오늘까지죠. 제 계좌 수익입니다. 91%. 가격대를 이해했을 때 낼 수 있는 수익이다. 그렇죠? 91%. 자,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해했을 때 아까 전에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성과가 월등하게 높다면 당연히 주도주를 거래했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걸 사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돌파 구간에 따른다. 자, 종목 관련돼서 이해를 하시면 아마 다른 종목군들까지 충분한 시세 구간에만 맞춰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네페스 아크 AI 반도체 쪽입니다. 뉴로모픽 쪽인데, 자, 내용 보세요. 돌파
돌파 구간 2월 달입니다. 어때요? 32%. 며칠 걸렸죠? 4일 정도. 일주일 정도 걸렸죠. 저는 모든 매매를 2주일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격대를 잡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게 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 그쵸? 반도체 종목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나 뭐 이런 한미반도체나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좋은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좋은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체크할 수 있는데 그걸 가격대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렇죠. 여기 30%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보세요. 가비아 VT 오늘자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VT 볼게요. 오늘 9% 상승세 매매했고 그리고 3월 말에 매매한 내용이 있죠. 이런 부분을 제가 어디서 한다? 소통방에서 하고 있다. 오늘자도 그쵸? 이거 제가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시가 공략이 됐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거 조금 5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넓혀서 자 내용 보시면 자 보세요. 정확하게 시가 공략이 됐고요. 가격이 회복되는 거 보고 다시 매수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세. 그쵸?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가격이 이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나는 꾸준하게 수익 나는 매매만 할 수 있다. 그렇다 그래도 물리는 구간이 있죠. 근데 그 물리는 구간에도 무조건 주도주에 물려 있어야 내가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을 내야만이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특징점이 있어요. 내용 보시면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시장가 매수 그쵸? 다 장 시작 전에 공개가 되죠. 왜 그럴까요? 돌파 구간만 공략하니까.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서. 이미 신고가 종목으로 특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제가 진행합니다. 왜?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이런 류의 종목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나오나요? 돌파가 나온다.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다. 이거 말고도 뭐 에브리봇이나 뭐 그런 종목들 보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돌파 구간 몇 프로? 47%. 손절이 당연히 있다 말씀드렸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손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강세 종목으로 계속 붙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다 동일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돌파 구간 몇 프로? 하나, 둘, 셋. 3거래일 75%. 이런 매매가 가능해진다. 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DI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죠? 다 반도체 종목이고요. 보세요. 초반에 강세 22, 18% 그리고 오늘도 반등 성공. 고가 돌파하고 확인하고 매수. 그렇죠?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한다. 오늘 DI는 그렇죠. 장중에 VI까지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오늘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계속 드렸으니까 알테오젠도 보세요. 돌파 구간의 공략. 그렇죠.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간에 이제 확인하고 매수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타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타점을 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타점입니다. 자 타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심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심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기간을 줄여야 됩니다. 보유기간을 줄이면서 뭘 해야 돼요? 수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간다 그랬죠? 원리가 앞으로 좋을 부분을 미래 가치를 먼저 가격이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올라간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돼요?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다는 게 되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무한정 보유할 수 없죠.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무한정 보유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최종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수익을 내려면 주식을 싸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싸게 잡으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장기 보유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장기 보유를 해서 돈을 무조건 번다면 오케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장기 보유를 했을 때는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내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왜? 내가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좋은 쪽만 보기 때문에 좋은 부분만 부각시켜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쪽만 부각시켜서 볼 때가 되면 이 종목이 계속해서 좋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거 볼게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죠. 2차 전지 산업 발전할 겁니다.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좋은데 내려요.
이 괴리감을 내가 해소하려면 중간에 팔아야 돼요. 그러려면 가격대,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좋지 않은 그 심리 상태를 다 회복시키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아니 1월 1일부터 4월 3일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2배 가까운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자, 제가 이거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종목군들을 보여드렸는데 알테오젠 보여드리고 나서 HLB를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2월 달에 신고가 만들었죠. 조종주입니다. 그리고 반등주죠. 어떻게 됩니까? 매수하죠. 싸게 안 산다는 거예요. 여기 안 산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되게 여기 싸 보이잖아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습니다. 비싸요. 그렇죠? 많이 올라가요. 확인하고 들어간다. 그랬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매도한 결과 어때요? 31% 수익. 이런 식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18%, 13% 그리고 HLB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어떻습니까? 다 돌파하는 구간. HLB를 사다가 부담스러워서 제약으로 방향을 좀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타점으로 다 공개를 한다. 왜? 타점은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움직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만 눌러주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된다. 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미래가치가 좋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떨어지는 경우 있겠죠. 근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점을 신고가 구간으로 잡고 돌파 구간의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 현재 상황에 대입하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강한 신고가 돌파 종목군들을 지금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내가 매매에 활용을 할지를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